사랑하는 구독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어나실 때 어떠셨습니까? 예전만큼 몸이 가볍지 않고 무언가 잃어버린 듯한 느낌,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특히 부부관계에서 자신감이 예전 같지 않으실 때, 혹시 내 나이가 이제 그런가 하고 포기하려 하셨던 적은 없으십니까?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특정 영양소가 부족해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약국가에서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줄을 서서 구매해 간다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바로 남성 건강과 발기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특정 영양 성분들인데요. 현직 약사들이 직접 추천하는 이 영양제의 비밀을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구독자님들께 4가지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이 영양제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지 그 과학적 근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약사들이 밝히는 발기력 개선의 진짜 메커니즘과 우리 몸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어떤 성분을 어떻게 선택하고 복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하겠습니다. 넷째, 영양제와 함께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인 생활 습관과 식단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다시 활력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왜 이 영양제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과학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의 약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남성 건강 영양제입니다. 특히 아르기닌, 아연, 마카, 그리고 비타민 D 복합 제품들이 인기입니다. 왜 이런 제품들이 이토록 인기를 끌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 때문입니다. 대한남성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 한국 남성의 약 40%가 발기부전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남성 갱년기와 성건강을 중요한 공중보건 이슈로 다루고 있으며 적절한 영양 관리가 이를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양소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먼저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은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를 생성하는데 필수적인 아미노산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발기는 본질적으로 혈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혈관 건강이 곧 발기력과 직결됩니다. 미국 비뇨기과 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00에서 5,000mg의 L아르기닌을 복용한 남성들이 발기력 개선을 경험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경증에서 중등도의 발기부전을 가진 남성들에게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아연입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것이 성욕 감소와 발기력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대한영양학회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한국 중년 남성의 상당수가 아연 결핍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하루 권장량인 10에서 15mg의 아연을 꾸준히 섭취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마카입니다. 페루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이 식물은 수천 년 동안 남성 건강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현대 과학 연구에서도 마카의 효능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국제 남성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마카 추출물을 12주간 복용한 남성들이 성욕과 성기능 개선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마카는 호르몬에 직접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내분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조절하여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로 비타민 D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를 뼈 건강과만 연관 짓는데 사실 비타민 D는 테스토스테론 생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영양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 남성의 약 70%가 비타민 D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햇빛 노출이 부족해 비타민 D 결핍이 더 심각합니다. 유럽 내분비학 저널의 연구에서는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인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네 가지 핵심 영양소들이 바로 외국인들까지 한국 약국에서 찾는 영양제의 주성분들입니다. 단순히 유행이나 마케팅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양제를 먹는다고 해서 마법처럼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포와 조직이 변화하고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최소 4주에서 8주 정도 꾸준히 복용해야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여러분의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약사들이 밝히는 발기력, 개선의 진짜 메커니즘과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기부전 약물이나 영양제를 단순히 증상을 가리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의 근본적인 기능을 회복시키고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현직 약사들이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이 영양제들이 어떻게 작용하는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이제 그 메커니즘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혈관 건강과 혈류 개선입니다. 발기는 음경 해면체로 혈액이 충분히 유입되어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성이 떨어지면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발기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대한순환기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과 발기부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발기부전이 심혈관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르기닌이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면 이 산화질소가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킵니다. 혈관이 이완되면 혈관의 직경이 넓어지고 더 많은 혈액이 흐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르기닌이 발기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 연구팀의 논문에서도 이 메커니즘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호르몬 균형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성욕만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량, 골밀도, 기분, 에너지 수준, 그리고 전반적인 활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40대 이후 남성들은 매년 약 1%씩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남성 갱년기 또는 안드로포즈라고 부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한 중년 남성 건강 실태 조사에서도 이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합성에 직접 관여하는 미네랄입니다. 특히 고안의 라이디 세포에서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할 때 아연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아연은 테스토스테론이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아로마타제라는 효소가 증가하면서 테스토스테론이 에스트로겐으로 많이 전환되는데 아연은 이를 막아줍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연구에서도 아연 보충이 남성,
호르몬 수치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마카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마카는 호르몬 자체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상하부 뇌하수체 성선 축이라고 불리는 호르몬 조절 시스템을 최적화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호르몬 공장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페루 카에타노 에레디아 대학교의 연구에서 마카가 성욕과 정자, 생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에서 마카의 효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유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세 번째 메커니즘은 항산화와 세포 보호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특히 혈관 내피세포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면 산화질소 생성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혈관 기능이 떨어집니다. 비타민 D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합니다. 또한 면역 기능을 조절하고 염증을 감소시켜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개선합니다.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았습니다. 네 번째는 신경전달과 감각 민감도입니다. 발기는 신경계의 복잡한 작용으로 일어납니다. 성적 자극이 뇌로 전달되고 뇌에서 척수를 통해 신호가 음경으로 전달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경전달 물질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연과 비타민 B 복합체는 신경전달 물질의 합성과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말초 신경의 감각 민감도를 유지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으로 인해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 이러한 영양소 보충이 더욱 중요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연구에서도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들에게 적절한 영양 보충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에너지 대사와 체력 향상입니다. 성기능은 단순히 생식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반적인 체력과 에너지 수준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피곤하고 무기력한 상태에서는 성욕도 떨어지고 성기능도 저하됩니다. 마카와 아연, 비타민 D는 모두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고 피로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마카는 전통적으로 안데스 지역 사람들이 체력과 지구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해 온 식물입니다. 한양대학교 스포츠과학과 연구에서 마카 보충이 운동 능력과 체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약사들이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이유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천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어떤 성분을 어떻게 선택하고 복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국에 가면 너무나 많은 제품들이 있어서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함량도 제각각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첫째, 성분 함량을 확인하십시오. 아르기닌의 경우 하루 3,000에서 5,000mg이 효과적인 용량입니다. 너무 적은 양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너무 많은 양은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일일 섭취량이 이 범위에 있는지 체크하십시오. 아연은 하루 10에서 15mg이 적절합니다. 20mg을 넘으면 장기 복용 시 구리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약처에서도 아연의 일일 상한 섭취량을 35mg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마카는 하루 1,500에서 3,000mg의 추출물이 연구에서 사용된 용량입니다. 마카 분말과 추출물의 농도가 다르므로 제품 설명을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비타민 D는 하루 1,000에서 2,000 IU가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양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혈중 비타민 D 수치에 따라 필요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혈액 검사를 통해 자신의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복합 제제인지 단일 제제인지 선택하십시오. 시중에는 여러 성분을 한 번에 담은 복합 제제가 많습니다. 편의성은 좋지만 각 성분의 함량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때로는 단일 성분 제품을 조합하여 복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약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조합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을 고려하십시오. 같은 성분이라도 형태에 따라 흡수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연은 아연 글루코네이트나 아연 피콜리네이트 형태가 아연 옥사이드보다 흡수가 잘 됩니다. 비타민 D는 D3 형태가 D2 형태보다 체내 유지 시간이 깁니다. 제품을 선택할 때 성분의 형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복용 시간과 방법을 지키십시오. 아르기닌은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흡수가 좋습니다. 단백질과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경쟁적으로 일어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연도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좋지만 속이 불편하다면 가벼운 식사 후에 복용하십시오. 비타민 D는 지용성이므로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흡수율을 높입니다. 마카는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 가능하지만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영양제는 약이 아닙니다.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몸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여 근본적인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최소 2개월에서 3개월은 꾸준히 복용해야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중간에 그만두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하십시오. 여섯째,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십시오.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항응고제 등을 복용 중이라면 영양제와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르기닌은 혈압을 낮출 수 있으므로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아연은 일부 항생제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복용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자신이 복용 중인 모든 약물과 건강보조식품을 약사에게 알리고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곱째, 품질과 인증을 확인하십시오. 식약처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인 GMP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중금속 검사나 미생물 검사를 거친 제품인지도 중요합니다.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며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제조사의 제품을 선택하고 약사의 추천을 참고하십시오. 여덟째,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십시오. 영양제를 복용하면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또한 주관적인 증상의 변화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기능뿐 아니라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 기분, 수면의 질 등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기록하면 영양제가 자신에게 효과적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올바른 선택과 꾸준한 실천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양제와 함께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인 생활 습관과 식단 관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복용해도 생활 습관이 엉망이라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영양제는 보조수단일 뿐 기본은 건강한 생활입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좋습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하며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대한스포츠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발기력이 좋았다고 합니다. 특히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케겔 운동은 골반 저근을 강화하여 발기 유지력을 높이고 조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근육을 5초간 수축했다가 이완하는 것을 열회 반복하고 하루에 3번 정도 실시하십시오.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에서도 케겔 운동이 남성성 기능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근력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하체 근력 운동인 스쿼트, 런지, 데드리프트 등은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합니다. 큰 근육군을 사용하는 운동일수록 호르몬 분비 효과가 큽니다.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근력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자신의 체력에 맞게 조절하십시오. 둘째, 식단 관리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 몸을 만듭니다.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삼치, 연어 등을 주 2회 이상 섭취하십시오. 오메가3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대한심장학회에서도 오메가3 섭취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권장합니다. 견과류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호두, 아몬드, 브라질너트 등에는 아르기닌과 아연, 셀레늄 등이 풍부합니다. 하루 한 줌 정도의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으므로 과도한 섭취는 피하십시오. 마늘과 양파도 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식단에 마늘과 양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전립선 건강에도 좋으며 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더 높아지므로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수프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색 채소인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등에는 질산염이 풍부합니다. 질산염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어 혈관 확장에 도움을 줍니다. 매일 한 접시 이상의 녹색 채소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가공육, 튀긴 음식, 설탕이 많이 든 음식,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음식은 혈관 건강에 해롭습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 경화를 촉진합니다. 과도한 음주도 성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적당한 음주는 긴장을 풀어주지만 과음은 신경 기능을 저하시키고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제합니다. 대한간학회에서도 과도한 음주가 간 기능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 해롭다고 경고합니다. 셋째,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성 기능의 적입니다. 복부 비만이 있으면 테스토스테론이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당뇨병과 고혈압, 고지혈증의 위험이 증가하여 혈관 건강이 나빠집니다. 체질량 지수를 25 미만으로 유지하고 허리둘레를 90cm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적정 체중 유지를 국민 건강관리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체중 감량은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한 달에 1에서 2kg 정도 천천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급격한 체중 감량은 오히려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테스토스테론 생성이 억제되고 성욕과 발기력이 감소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명상, 요가, 심호흡, 취미 활동 등을 실천하십시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도움이 됩니다. 대한정신건강의학회에서도 스트레스 관리가 정신 건강뿐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부부간의 소통도 스트레스 관리에 중요합니다. 성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배우자와 솔직하게 대화하십시오. 많은 경우 상대방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거나 이해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부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중에 테스토스테론이 생성됩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호르몬 분비가 활발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고 잠자리 환경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십시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여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대한수면학회의 연구에서도 수면 부족이 남성 호르몬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섯째, 금연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손상시킵니다. 담배 속 니코틴과 일산화탄소는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켜 산화질소 생성을 감소시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발기부전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금연은 성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금연학회에서는 다양한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연 후 몇 주 내에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기 시작하며 수개월 후에는 혈관 기능이 상당히 회복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일곱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은 발기부전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한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은 종합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이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하십시오. 또한 테스토스테론 수치 검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자신의 호르몬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부부관계의 질을 높이는 노력입니다. 성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인 요소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배우자와의 친밀감, 신뢰, 애정이 성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일상에서 작은 스킨십,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데이트를 하듯 배우자와 특별한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성상담 전문가들은 부부간의 정서적 연결이 성적 만족도를 높인다고 강조합니다. 한국성상담교육연구소에서도 부부간 소통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와 같은 빈도나 강도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이나 친밀감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생활을 추구하십시오. 아홉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영양제와 생활습관 개선을 3개월 이상 실천했는데도 개선이 없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발기부전의 원인은 다양하며 때로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십시오. 대한비뇨기과학회에서는 성기능 장애에 대한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번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성기능은 심리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정을 즐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성기능 개선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도 긍정적 자기인식이 성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건강은 여러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얻어집니다. 영양제는 시작일 뿐 전체적인 생활 방식의 변화가 진정한 해답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아르기닌, 아연, 마카, 비타민 D 등의 영양소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둘째, 이러한 영양소들이 우리 몸속에서 혈관 확장, 호르몬 균형, 항산화, 신경 전달, 에너지 대사 등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발기력과 성기능을 개선한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셋째, 영양제를 선택할 때 함량, 형태, 흡수율, 복용 방법, 품질 인증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을 고려하여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는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넷째, 영양제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체중 관리,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금연, 정기 검진, 부부간 소통 등 생활 습관 전반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쇠퇴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당장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씩 천천히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제를 선택하고 매일 복용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식단에 녹색 채소와 견과류를 조금씩 추가하십시오. 하루 30분 걷기를 시작하십시오.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단순히 신체적 쾌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활력이고 부부간의 친밀감이며 자신감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인생의 동행자 되신 구독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